네, 픽 인터뷰입니다. 김유정 전 의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김유정 전 의원이 국회의원일 때가 언제죠? 18대 국회였습니다. 국민들은 뭐 18대, 19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몇 년도 총선입니까? 2008년 총선이었고요. 12년까지. 네, MB 정부 때죠. 그 유명한. 네, 네. 그래서 지금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장제은 의원하고 네. 권성동 의원 초선 같이 했습니다. 그리고 한 번만 하신 거죠? 한 번 했습니다. 그리고 19, 20, 21 세 번을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쉬신 거고요. 네, 뭐 그러나 계속해서 당과 뭐 일은 해왔었고요. 네, 네. 요즘에는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때 18대라고 하신 2008년 요맘때 네.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하셔서 아마 대중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시고. 예, 네.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변인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.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변인이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당 대변인, 원내 대변인, 지방선거 대변인, 총선 대변인, 또 이를테면 요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네. 또 당대표 후보 대변인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습니다. 대변. 네. 근데 대변인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력이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낙연 그렇죠. 씨도 대변인부터 시작했던 거고 그런 이력들이 많죠. 그렇습니다. 특히 대변인, 야당 대변인이 정치에서는 가장 이제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네. 또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. 과거에는 이제 당 사역에 들어갔죠. 네. 당 대표, 정책위 의장, 당 대변인, 원내대표가 있겠네요. 예, 원내대표. 네. 그때 원내 총무라고도 했었고요. 네, 네, 예, 네. 그렇게 해서 당 사역에 들어갔는데 근데 요즘에는 워낙 숫자도 많아지고요. 조금 과거보다는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그렇죠. 합니다. 예전에는 더불어민주당 하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한 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. 지금은 원내 대변인 무슨 대변인 해가지고 또 많고 수석부 대변인도 굉장히 여러 분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. 네, 저는 공동 대변인이었고요. 네. 최재성 대변인하고 노영민 대변인 파트너였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은 네. 어떤 분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네. 정무수석도 하시고요. 네, 그랬네요. 네. 민주당이 오늘 뭐 중요한 행사가 있죠. 지금 진행 중인 거죠? 네, 전당대회? 1시부터 네. 1시부터 진행 중이고요. 지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위 이제 예비 경선이죠. 네. 컷오프가 오늘 진행이 되는데 한 6시 정도 정견 발표가 좀 길었습니다. 그러니까 워낙 그 출마자들이 많아가지고요. 네네. 그래서 6시 좀 넘으면 발표할 거다.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하고 최고위원 후보를 가르는 거죠. 그렇죠. 그 가를 수 있는 권한은 중앙위원하고 네. 대표 경우에는 중앙위원 70%, 그다음에 여론조사 30%로 반영해서 하고요. 네네.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은 중앙위원 100%로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당대표는 8명이 출마했는데 3명으로 고르고요. 네. 최고위원은 17명, 꽤 많이 나왔죠. 네. 17명인데 이제 8명을 추리게 되는 거죠. 17명이나 나왔다는 건 민주당이 그만큼 일꾼이 많다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뭐 한번 네.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. 네. 예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대선, 지선, 연패한 이후에 네네. 당이 굉장히 좀 좌절에 빠져 있고 또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고 반성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고민의 질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.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후에 당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동참해보고 싶은 또 자의반 타의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후보군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예비 경선 자체는 별로 뉴스가 주목하는 행사는 아닌 거죠? 이제 과거에는 컷오프 자체가 성사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출마자가 워낙 적어서 네, 컷오프 안 해도 그냥 바로 다 본선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좀 컷오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약간 김 빠지는 대표 경선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워낙 이제 어대명, 네. 확대명. 확대명은 뭡니까?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런 말까지. 이재명 또는 확실히 이재명. 네. 네. 그런 말이 있을 정도여서 오히려 이제 2등과 3등이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더 많고요. 네. 컷오프 오늘 과정에서. 그리고 이제 과연 그러면 최고위원은 누가 될 것이냐. 8명 안에 이제 소위 친명과 비명계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. 이제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구분하는 코드가
친명 비명입니까? 어쩔 수- 예전엔 친문 뭐 반문 비문 그렇습니다. 이랬는데 어쩔 수 바뀌었군요. 없이 세상이. 어쩔 수 없이 이제 네. 이렇게 변화가 온 것 같고요. 네네. 또 굳이 그런 거 아니라고 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. 현실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. 현실. 예. 현실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다는 건 현실은 누군가 문재인이란 유력 정치인이든 이재명이라는 유력 정치인이든 네. 또는 그 반대편이건 어디 줄을 서야 나도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까? 그렇지 않고 소신껏 하면서 인정을 받고 공천을 받고 다시 원내에 진입하고 하는 과정이면 참 좋겠는데 네.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못한 게 또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면 한 매번 7, 80%는 네. 조금 그런 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20, 30% 정도는 또 이제 본인의 능력이나 소신만으로도 또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요. 네, 경선을 그러니까 뚫고. 누가 봐도 뭐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네. 뭐 네. 공천 걱정을 안 하고 또 뭐 국민들이 인정하는데 그 사람을 공천 안 하면 당이 문제가 되는 네. 뭐 그런 정치인이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치인 김유정 전 의원 생각하시기에 7, 80%는 네. 어딘가 줄을 쓰거나 보험을 들어야 되는군요. 그러면 네. 이긴 쪽은 뭐 만족하겠지만 진 쪽은 늘 불만이 생기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불만이었다는데 내부 총질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면 또 국민들 보기엔 답답해질 수도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느 쪽에서 이제 대표가 되거나 또는 지도부에 몫이 많아질 경우에 네. 향후 내후년에 있을 공천 뭐 학살이랄지 아니면 어느 그 계보만 조금 더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그 내부의 분위기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전당대회 앞두고도 룰 싸움도 뭐 치열하게 했었고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 또 그 비대위에서 바꾸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하고 굉장히 또 이 격렬한 그 문제 제기가 있었죠. 네. 그래서 또 바꾸기도 하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공천이나 원내 진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. 그 결론은 국회의원이 좋으니까 그러겠죠. 예. 뭐 이게 너무 답답한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? 모르겠습니다. 이제 그 국회의원이 뭐 누리는 게 굉장히 많다, 여러 가지 뭐 혜택이 많다, 뭐 네.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꼭 원내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뭐 아직까지 원내에 있습니다만은 또 그나마 한 번도 응원 안 한 분들은 장외에 있다 이런 말씀도 네네. 하세요.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꿈으로써 정말 국민을 위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또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국회의원 자리를 조금 누리고 하는 또 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치인 또 욕을 먹는 경우도 많죠. 그러나 저는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정말 정치인들이 이렇게 욕먹지 않고 국민들이 정말 국회를 걱정하고 정치권을 걱정하는 이런 일은 좀 많이 줄어들 텐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혁신 전당대회를 좀 통해서 앞으로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과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요. 또 거의 당대표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방금 그 앵커께서 그 물어보셨던 실제로 그러면 줄 잘못 서면은 공천도 못 받는 거냐라는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대표가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아우르면서 가겠다. 또 개혁하면서 가겠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 또 통합도 중요한데 네.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. 만약 민주당 지지자라면 오늘 그 여수의 지역구를 둔 어떤 국회의원은 네.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찬성하고 나섰어요. 그래서 어떤 분인가 보니까 아니나 달라 검사 출신이더라고요. 네. 역시 친정이 중요하구나. 이분은 그냥 고향이 여수여서 민주당에 와 있구나
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민주당에 많이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개혁적이지 않거나 다분히 그냥 관료로서 잘 누리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경우에는 오히려 좀 속아낸다고 그럴까요? 뭔가 정돈이 돼서 민주당이 훨씬 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후년 공천이나 이런 데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당론으로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.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이나 이런 문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뭐 30년, 31년 전으로 퇴보하는 그런 역사를 다시 만들겠다는 근데 거잖아요.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나서면 예. 뭐 행안부 장관은 좋아하겠지만 이건 좀 의아한 대목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의 그것이 소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하여 저는 뭐 당 전체의 분위기가 바뀐다거나 당론이 바뀌거나 지금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.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 하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네.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고 합니다. 그러니까 탄핵의 근거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네. 논리적으로 약간 설득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민주당에서도 있습니까? 네, 검토하고 있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미 사실은 저희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다 역사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1년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경찰국으로 그렇죠. 4당 체제에서 했죠. 독립하고 또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경찰이 사실 국민과 신뢰도 많이 쌓아온 게 사실이거든요. 발전 많이 했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되돌리겠다? 이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던 건데 이미 이제 국회의 통과를 됐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공포하겠다는 거고 또 내일 보니까 경찰국장을 뭐 2명 중에 1명으로 임명하겠다. 또 갈라치기 전법을 썼던 비경찰대 출신으로 하겠다. 지금 이렇게 네네.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하는 거죠. 장관에 대해서. 그러나 이제 이거는 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? 국민 여론을 조금 봐야 되는 거죠. 막무가내로 갈 수는 물론요. 없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이 걸려 있는 거고요. 이제 해임 건의안 해서 뭐 국회 통과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대통령 거부하면 끝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가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법을 아예 바꾸는 거죠. 그렇죠.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 없도록 할 수 법에 없도록. 못을 박는 게 네, 있죠. 못 박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뭐 행안부 장관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던데 그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시키는 거죠. 사실은 네. 91년에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하는 것처럼 약간의 이제 의결 심의 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요식행위처럼 또 위원회가 이루어진 네, 것도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도 경찰청이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적인 자주적인 심의 의결 기구로서는 많이 부족했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해서 가야지. 문제가 이제 경찰의 권한이 좀 커진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려서 이걸 하겠다라는 발상은 정말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이거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법을 고치고 또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현실화시켜서 하는 방안 이렇게 좀 가지 않으면 저는 뭐 거대 야당 말만 하는데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이걸 통해서 저는 조금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고 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. 대선 지선 연속 패배의 원인이 여럿 있겠지만 네. 그중에 하나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그야말로 엄청난 의석을 몰아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라는 비판이고 저는 그것을 민주당에서 좀 뼈아프게 새겨 듣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.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그런 면에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게 아마 이제 민주당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이제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. 또
그 민정수석실을 없앴다는 핑계로 계속 법무부가 이제 인사검증의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있고 그것도 시행령 고쳐서 한 거 아닙니까? 네. 또 이것도 시행령 고쳐서 하고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법에도 위아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헌법, 법률, 명령, 규칙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법 전문가가 대통령이 됐고 그 주변의 측근들이 모두 다 법 전문가들 아니었습니까? 검사 출신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렇게 그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이게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했다,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네. 국회가 정상화되고 이제 대정부 질의부터 했잖아요. 네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좌동은 우상민인가 우동 하여튼 그런 두 우동은 분. 좌상민 뭐 이런 뭐 하여튼 얘기하죠. 뭐가 좌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. 법무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와 약간 놀라워요. 역시 힘이 있으면 저런 근데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네. 오히려 윽박지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다른 당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거기서 그야말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야 이거는 민주당의 존재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디서 온 건가 어떻게 보세요? 그런 장면은 사실 여러 보였죠 4월 동안. 네.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 끝에 인사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준 거고 또 네네.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준 거죠. 대승적 차원에서 아니, 해줬던 거기는 건데. 임명동의 사안이니까 동의 안 하면 그만이었죠. 국무총리가 못 되는 거죠. 그만이었죠. 네. 그랬는데도 지금 답변하는 거나 이런 거 내용을 봐도 정말 그 아니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노무현 네. 대통령은 대통령 해먹기 글쎄 말입니다. 이런 얘기했을 때는 정말 네. 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네. 남의 당이라 좀 충격적이었고요. 네.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이제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봅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상임위에 뭐 출석하고 이제 국회 시작이기 때문에 국감이랄지 뭐 앞으로 예산이랄지 이런 거 다 정기국회 말까지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그 모습이 계속해서 간다면 결코 그런 모습들이 뭐 스타 장관 얘기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스타 장관 돼서는 윤석열 정부의 희망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. 네. 그러나 반면에 대정부 질문을 좀 더 민주당이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었겠다.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이 맞섰을 때 뭐 조회수가 지금 몇백만 됐다 이렇게 나오던데요.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. 박범계 전 장관은 윽박지르기만 네. 하고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죠. 법무부 아쉬웠고. 장관까지 지낸 분이 아이고. 그러니까 이제 네. 감정이 앞서면 사실은 제대로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대정부 질문은. 네. 저도 이제 경험이 있고 박범계 의원이야 뭐 더 많으시겠죠. 그런데도 조금 감정이 앞섰던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 한동훈을 눌러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하셨던 게 아닌가. 그런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뭐 당연히 판정패였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요. 조금 준비가 조금 더 철저해야 되겠다.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반성이 네. 필요한 것 같고요. 저희 예청자 중에 노정렬 씨가 네. 탄핵 안 하면 국회를 졸로 봅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아는 노정렬 씨인지 아닌지는 좀 궁금한데 좀 이따 출연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. 김유정 전 의원과 했던 인터뷰고요. 네, 또 가끔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